수질 분석 29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의 컬러, 색도의 원인 물질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 물의 색에 대해서 몇 가지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물의 색을 true color하고 apparent color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true color를 번역을 한다면은 참색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진짜 색깔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true color는 뭐냐 하면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용존 유기물의 색입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부유물질의 색이 아니고 그 물 자체의 색깔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true color라고 이름이 붙은 것이고, 이 부유물질을 다 걸러내고, 그러니까 입자상 물질을 걸러내고 측정하는 것이니까 용존 유기물에 의한 색깔을 말하는데, 이 용존 유기물이 대부분 식물의 분해 잔유물입니다. 식물이 분해돼서 썩고 그리고 썩지 않은 물질, 즉 미생물이 잘 이용하지 못하는 물질만 남아있는 거죠. 그것을 recalcitrant organic matter라고 하는데, 그 색깔이 대부분 옐로우 브라운 컬러입니다. 연한 갈색을 띠입니다. 그럼 이 갈색을 띠는 물질이 뭐냐 하면은 이 폴리아로마틱 컴파운드라고 하는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로마틱 컴파운드가 여러 개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로마틱 링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물질인데, 그런 물질을 뭐라고 하느냐면 부식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분해돼서 남은 물질들, 그것을 부식질, 휴믹 서브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트루 컬러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수돗물로 사용할 때 염소로 소독을 합니다. 염소 소독을 하는데 그때 부산물을 만들어요. 염소 소독 부산물을 만드는 그 전구물질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재료가 되는 물질이다. 영어로는 precursor라고 부르는데, 어떤 재료가 되는 물질을 말하는데 그것이 이 부식질입니다. 그것을 이 색도로 어느 정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true color를 그 물의 컬러라고 부르고, 그것을 번역을 그냥 색 또는 색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보는 물의 색깔은 apparent color예요. 겉보기 색입니다. 겉보기 색은 뭐냐면 부유물질에 의한 색이죠. 대부분이 식물 플랑크톤이 만드는 색입니다. 식물 플랑크톤의 종류에 따라서 뭐 색깔은 다양하죠. 녹색도 있고, 뭐 갈색, 녹색, 갈색이 제일 많아요. 그 외에 빨간색도 날 수가 있고, 청록색도 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그 식물 플랑크톤의 색깔, 이게 제일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고, 또 여름에 비가 오면은 그 클레이, 흙탕물이 생기죠. 흙탕물은 약간 누르스름한 색깔을 띠게 됩니다. 이런 것을 겉보기색, apparent color라고 부릅니다. 오늘 공부할 물의 색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 true color를 말하는 거예요. apparent color가 아니라. 그러면 그 부식질, 용존 유기물이 어떤 색깔을 띠는가 사진을 좀 보면은 이런 연한 갈색을 띠게 됩니다. 이것은 독일에 내가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 하천의 물의 색깔이 갈색을 띠죠. 이 갈색이 뭐냐면 바로 홍차의 색깔하고 똑같아요. 홍차의 색깔이 그 타닌이라고 하는 휴믹 서브스탄스의 색깔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서 갈색을 띠는 거죠. 어떤 곳에서 이렇게 갈색이 많으냐 하면은 식물이 많이 축적되어서 오랜 시간 분해되고 썩고, 그리고 분해되지 않은 휴믹 서브스탄스만 남아가지고 흘러나오면은 이런 갈색을 띱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연한 갈색을 띠는데, 이 아래 것을 보면 좀 더 짙은 갈색을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좀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아주 물이 그 홍차처럼
짙은 갈색을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속에 용존 유기물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 바로 이렇게 이 갈색을 띠는 정도, 이것을 우리가 물의 컬러, 색도라고 해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색을 가진 물질, 용존 유기물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chromophoric organic matter라고 부릅니다. 이 크로모라는 말은 이거는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컬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for라는 말은, foric이라는 말은 bearing이라는 뜻입니다. 즉 색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색을 가지고 있는 유기물이다. 그럼 어떤 물질들이 색을 가지고 있는가, 크로모포어가 되는가? 분자 구조로 보면은 conjugated structure라고 부르는데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교대로 되어 있는 분자, 이런 분자들이 전자가 이 단일 결합과 이중 사이를 막 이동하고 하면서 전자가 공유되고 하면서 빛을 잘 흡수합니다. 빛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전자가 이동하거나 튀어나가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받기 때문에, 빛을 받아서 흡수하기 때문에 색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conjugated structure가 여기 있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 이 교대로 있는 이런 분자를 뜻합니다. 분자가 이런 분자가 좀 커지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것처럼 보면은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끝없이 막 엇갈려 있죠. 이렇게 반복이 되죠. 이런 구조를 conjugated structure라고 하고, 이게 이제 색을 가지게 되는 물질입니다. 생화학적으로 이런 물질들은 빛을 받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빛을 감지하거나 또는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전자에게 전해주는 광합성이라는 게 빛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전자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 conjugated structure가. 그런 분자들입니다. 물속에 있는 용존 유기물 DOM 중에는 이렇게 색을 가진 물질들이 있는데, 어떤 물질들이냐 하면은 이 폴리 아로마틱 컴파운드, 폴리라는 말은 여러 개란 뜻이고 아로마틱 방향고리가 여러 개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런 고리, 벤젠고리가 아주 여러 개가 있죠. 이런 물질들이 바로 chromophoric organic matter예요. chromophoric dissolved organic matter를 이 색을 가지고 있는 용존 유기물이다. 색을 가지고 있는 용존 유기물이다. 그런데 줄여서 CDOM이라고 부릅니다. CDOM이라고 쓰고, 보통 이런 물속에 있는 부식질, 용존 부식질을 말하는 거죠. CDOM이라고 써놓고 미국 사람들은 보통 CDOM이라고 읽어요. CDOM. CDOM을 측정한다. 뭐 CDOM 센서를 설치했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CDOM이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conjugated structure를 가지고 있는 polyaromatic compound, 이런 것들을 색을 가지고 있는 용존 유기물이다. CDOM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럼 CDOM은 어떤 물질들인가? CDOM은 주로 이 부식질, 부식이라는 말은 식물이 썩었다 이런 말입니다. 식물이 썩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영어로는 humic substances라고 해서 끝에 이제 복수로 씁니다. 왜냐하면 humic substance는 한 종류의 물질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물질을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씁니다. 이 부식질은 식물 분해의 잔유물입니다. 식물이 분해되고 남는 물질인데, 어떤 물질이 남느냐 하면은 이 아로마틱 컴파운드가 남아요. 벤젠고리가 남습니다. 그 벤젠고리가 남는 이유는 이 탄소 중에 탄소들이 이렇게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박테리아들이 쉽게
잘 분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벤젠 고리를 만들면은 이걸 박테리아들이 쉽게 분해하지 못합니다. 일부 박테리아들이 분해를 하긴 하는데, 예, 그 일단 탄소가 이렇게 직선형으로 사슬형으로 된 것을 먼저 에너지 소스로 써요. 그리고 맛이 없는 분해가 어려운 그 벤젠고리는 남겨두는 거죠. 제일 나중에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분해 속도가 매우 느려서 뭐 보통 말하자면은 석 달 정도 지나도 거의 분해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아주 분해가 느린 물질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폴리아로마틱 컴파운드인데, 분자 구조를 보면은 예,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부식질의 사례라고 해서 넣어놨는데, 이 보면은 이 링들이 많이 있죠. 벤젠 고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벤젠 고리가 아니고 요거는 그 글루코스예요. 슈가입니다. 하나 슈가에 이렇게 여러 개의 링이 붙어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폴리아로마틱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폴리아로마틱 컴파운드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주로 리그닌, 식물의 리그닌에서 옵니다. 리그닌이라고 하는 성분은 식물의 목질부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물이 분해된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영어로는 humic substances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폴리아로마틱 컴파운드가 지금 오른쪽에 부식질 사례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OH기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알코올기들이 붙어 있는데, 요게 조금 더 지나서 산화가 되면은 카복실 산으로 바뀝니다. 산으로 바뀌면은, 여기 보면은 카복실 산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알코올기가 카복실 산으로 바뀌면은 요것은 쉽게 또 해리가 되죠. COO 이렇게 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약산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휴믹 스탑스탄스는 겉부분이 산화가 돼 가지고 카복실 산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은 예, 음전하를 띤 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휴믹 애시드, 휴믹 애시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시드인 경우도 있고 애시드가 아닌 경우도 있고, 이 산도가, 그러니까 카복실기가 몇 개나 붙어 있는지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 달라요. 그 부식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종류의 몇 종류의 물질이 아니고, 이런 분자들이 아주 비정형으로 큰 분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카복실산이 있기 때문에 카복실산이 그 겉부분에서 이렇게 음전하를 띠고 있죠. 음전하를 띠고 있다가 산성이 되면은 이렇게 프로톤이 와서 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전하가 없어지죠. 전하가 중화가 되는 거죠. 그 전하가 중화가 되면은 그때는 침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하가 있을 때는 물 분자와 쉽게 잘 친화가 돼요. 물은 극성 분자이고 이것은 전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하가 다 없어지고 나면은 산성 조건에서 전하가 중화돼 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물에 잘 녹지 않는 거의 기름과 같은 성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기름과 같이 되니까 용해가 되질 못하고 침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식질을 분리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물에다가 산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pH 한 4 정도로 pH를 낮추면은 이 카복실 산들이, 이런 카복실 산이 전부 중화가 돼 가지고 이 부식질이, 휴믹 애시드가 침전이 만들어집니다. 뿌연 침전이 된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하면 가라앉죠. 그래서 그런 것을 휴믹 애시드라고 하고, 이런 카복실산이 좀 적은 거는 침전이 안 되는데, 많이 있는 것들은 중화가 되면 바로 침전이 됩니다.
이 부식질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면은 호수와 하천에서 DOC의 거의 절반이 부식질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유기물, 용존 유기물의 한 절반 정도가 부식질이 된다. 왜 이렇게 부식질이 많아지느냐 하면은 미생물이 잘 먹질 못하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분해가 되고 미생물이 먹어치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남는 뭐 그 분해 속도로 말하자면은 난분해성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은 미생물이 잘 분해하지 못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남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DOC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많은 양을 가지게 된다. 그 부식질의 그 근원이 주로 그 근원 물질이 뭐냐면 리그닌이라고 했습니다. 리그닌. 그럼 리그닌이 어디에 있는 거냐, 어떤 물질이냐 하면은 식물의 목질부를 보면은 목질부라는 것은 우리가 나무 둥치, 줄기들 말하는 거죠. 그 목질부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보면은 셀룰로스가 주 성분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막대 모양으로 뭘 그려놨는데 이게 뭘 뜻하느냐면 셀룰로스를 말합니다. 셀룰로스는 이 글루코스가 쭉 이렇게 한 줄로 붙어 있는 거죠. 이 셀룰로스들이 길다란 섬유 모양으로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룰로스가 그대로 있으면은 서로 셀룰로스 사이에 연결이 약해서 강도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 셀룰로스 섬유 사이를 연결하는 물질이 필요한데 그런 그 시멘팅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건물로 말하자면은 셀룰로스는 철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리그닌은 그 철근을 연결해주는 시멘트가 되는 거죠. 시멘팅 머티리얼이 리그닌인데 바로 이런 그 셀룰로스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들에 뭐가 있느냐면 이 아로마틱 컴파운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셀룰로스 그 섬유 사이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 단단하고 그런데 이런 아로마틱 컴파운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그 미생물에 대한 저항성도 있는 거예요. 미생물이 빨리 분해하지 못하니까 식물이 그 미생물의 공격을 좀 덜 받는 거죠. 공격에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식물체의 목질부에는 셀룰로스와 셀룰로스 사이를 연결하는 이 아로마틱 컴파운드들을 다양한 모양의 분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칭해서 리그닌이라고 부릅니다. 그 리그닌에 보면은 아로마틱 컴파운드들이 많이 있죠. 아로마틱 링이. 이런 것들이 미생물에 의해서 빨리 분해되지 않으니까 셀룰로스는 분해가 돼요. 그래도 셀룰로스는 곰팡이가 어느 정도 잘 분해를 좀 합니다. 그런데 그 셀룰로스 사이에 있는 리그닌은 분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남는 거예요. 남는데 이 남은 리그닌들이 아로마틱 컴파운드들이 서로 달라붙어 가지고 결합을 해서 분자량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자량이 뭐 몇천 달턴 정도 되는 물질인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로마틱 컴파운드들이 서로 달라붙어 가지고 부식질은 보통 분자량이 나중에 만 단위, 10만 단위 막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목질부의 주 성분인 리그닌이 분해가 잘 안 되는 아로마틱 컴파운드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부식질, 휴믹 서브스탄시스의 근원이 된다.